연구 논문을 많이 써본 사람들하고 이제 처음 쓰는 사람들 아니면 초보자들하고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제가 기존에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요번에는 어떤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냐면요. 약간 태도적인 측면에서 여기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초보자들 있잖아요. 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초보자들은 논문을 하나 쓰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태도적으로 봤을 때. 삽질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논문을 좀 많이 써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하나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연구에서 내가 검증하거나 또는 증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 딱 그 부분만 맥락을 딱 잡고 그 이외 부분을 약간 분리시킵니다. 정확하게 된장과 똥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초보자분들은 사실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된장만 딱 퍼면 되는데 옆에 있는 똥까지 다 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삽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떤 연구의 맥락을 정확하게 못 잡아요. 맥락을 정확히 못 잡다 보니까 그 맥락과 그 맥락을 보조하거나 보완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거든요. 요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 이제 구색이라고 하죠. 뭐 구색 맞추기 할 때 그런 구색입니다. 요거 두 개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 교수님이나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 요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뭐 하자는 거지? 예. 뭐 하자는 거지? 뭐 뭘 하고 싶은 건데? 뭐 요런 질문을 많이 듣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맥락을 몰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게 초보자의 대부분의 태도가 그렇다라는 것을 컨설팅을 하면서 저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저도 사실 이런 질문을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이제 오시는 분들 되게 무시하는 말인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뭘 하는지를 모르겠거든. 그 내용을 솔직히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혼자 삽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방면에 좀 오래 연구했던 약간 그 전문성이 있는 그냥 뭐 전문성이라고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요거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정확하게 맥락을 잡아요. 다시 말해서 태도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선행연구조사를 막 합니다. 선행연구조사도 막 쎄 빠지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전자도서관 같은 데서 그런 선행연구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 확인을 위주로 많이 하죠. 뭐 표절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선행연구조사를 이런 연구가 있구나 저런 연구가 있구나 혼자 조용히 뭐 커피숍이나 카페나 뭐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선행연구조사만 살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행연구 있으면 이제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놓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그게 연구가 확인적이든 탐색적이든 또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 연역적이든 귀납적이든 이런 아주 뛰어난 추론 능력을 가지고 또는 관점의 변환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 맥락에 딱 맞는 문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연구를 이런 근거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문제를 선행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고 있구나. 또는 다룬 적이 없구나. 라는 연구의 필요성을 딱 배경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들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정을 합니다. 맥락을 딱 잡는 거죠. 그리고 이 연구를 했을 때 나오는 어떤 결과가 있을 텐데 이 결과가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뭘까?
요거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뒤에 결론을 어떻게 쓸 것까지도 대충 감을 잡아요. 이게 만약에 확인적이고 연역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까지 그냥 다 써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탐색적이고 또는 귀납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그냥 이제 얼추 써놓고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잘 못 써요. 대충 이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사료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는 거죠. 그게 맥락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맥락을 잡는 이 모든 과정에서 그냥 혼자 조용히 누가 보면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상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맥락을 잡을 때 뭐 방법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문제 제기에 있어서 추론 과정이라든지 조금 궁금하면 혼자서 갸우뚱 하다가 이제 어딘가에 메일을 쓴다거나 카톡을 보낸다든가 전화를 하겠죠. 확인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되겠나?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 전체를 모르면 이제 요 전체를 몰라가지고 이 맥락을 잡기 위해서 이제 컨설팅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딱 그렇게 해서 맥락을 딱 잡고 나면 논문 거의 8, 90%는 다 쓴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이 구색 맞추기 옵션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것들이야 내가 다 대부분이 인용문이니까 이 인용거리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부분을 이 문제를 증명 또는 검증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뭐 근거 제시, 뭐 보완 설명, 이 부분들은 내가 인용문을 찾아가지고 제시해주고 전체적으로 이 맥락을 정확하게 내가 증명해 나가겠다 또는 검증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맥락만 딱 잡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일사천리로 다 연구를 진행을 해버립니다. 어떤 인문사회과학 같은 경우에 논문들이 좀 이런 경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 연구들은 뭐 요거는 조금 이렇게 하는 건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워낙 탐색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대부분 약간 사회과학 계열 쪽에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요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초보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사실 이게 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시간, 아까운 시간들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많고 내가 여유가 있고 이러면 그것도 다 하나의 과정이고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움이 돼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도움이 되는데 뭐 조금 바쁘시다든가 급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본인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맥락과 어떤 옵션을 좀 구분을 못 해가지고 지금 삽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게 좋다. 저는. 그리고 이 자문을 대부분 이제 뭐 전화하거나 뭐 대충 뭐 카톡 보내거나 뭐 이렇게 메일 보내거나 해서 물어보는 거는 자문이고 애써 찾아가가지고 몇 시간 컨설팅 받는 거는 자문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불법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컨설팅이 과거에 너무 막 대필 위주로 가고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컨설팅에 대한 좀 안 좋은 시각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만 요즘은 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자문 형태로 가는 취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오시는 분들한테 다 말씀드려요. 약간 학생이 이해가 안 되면 본인만 허락한다면 제가 지도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겠다. 뭐 저도 이제 살짝 자문을 해주는 입장인데 교수님이 좀 원하시는 게 뭔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극구 반대를 합니다. 뭐 얼굴이 막 벌개져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교수님하고 통화를 한 적도 제법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저희 논준모 연구소 취지를 교수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하고 통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소위 말해서 교수님들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고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수정해라고 연락 주시는 분도 있어요. 뭐 아주 저는 땡큐죠. 저는 뭐 공짜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컨설팅을 하다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 연구의 완성도를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 저도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지도 교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왜 그럴까라는 거 물어볼 수만 있다면
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컨설팅이 자문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